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햄니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반복문, 응용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파이썬의 입력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력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 입력하는 거는 저희가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출력만 계속되니까 좀 답답한 느낌 받으셨나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변수를 일일이 수정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그 입력 처리를 하는 input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응용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새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에 new 파일에서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먼저 input 명령어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서 테스트도 한번 해보면서 요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변수명을 what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nput 명령어를 옆에다가 넣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실행시킨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력을 해야겠죠. print what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하면서 실행까지 한번 동시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예제는 ex8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 지금 아까 input이라고 적으면서 오른쪽에다가 뭐 문자를 뭐 이렇게 적었었잖아요. 제가 는는는는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처럼 여기에다가 뭔가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뭐 본의 아니게 홍보 문장을 적긴 했는데 엔터 한번 쳐볼까요? 네, 똑같이 지금 출력이 됐죠. 지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변수는 그리고 input 한 다음에 그 안에 문자열이 입력이 되는데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해당 문구가 표시되면서 사용자가 입력하기를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실행됐을 때 이 화살표 모양이 먼저 나오고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하기를 기다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거기에다가 제가 입력한 대로 구독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엔터까지 치니까 이 프린트 명령어를 통해서 제가 입력한 문장이 그대로 출력이 됐죠. 그래서 인풋으로 입력받은 문자가 what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그 변수를 프린트 명령어를 통해서 출력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러면 조금 더 응용된 유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새로 파일을 추가를 하고요.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면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이것만 보시고도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지금 저한테 배우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극복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a라는 변수에 input 명령어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b는 input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print a 플러스 b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앞에다가 뭐 잠깐 설명 정도는 적어 놓을게요. 두 숫자를 합하면 2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실행을 하면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 숫자를 입력을 저희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에서는 저희가 숫자를 입력했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될 요것들은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을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자로 된 1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2를 입력을 해도 문자로 된 2를 입력을 한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자료형을 변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자로 된 자료형을 숫자, 정수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정수 자료형은 int라고 합니다. 인티저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자바나 이런 데서도 막 사용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은 다른 언어 공부하실 때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료형은 제가 또 뭐 여러 개를 정리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굳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자료형을 설명해 드리면 괜히 머리만 아프잖아요. 괜히 또 암기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사용하는 자료형이 이거다 보니까 요것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nt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정수라고 하니까 또 말이 어려운데 소수점이 없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1.414 뭐 이런 거 아니라 1, 312 이런 숫자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int라는 자료형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A를 여기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료형을 바꿨는데 저희가 출력하는 거는 A랑 B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 안에 있는 것 자체도 int 자료형으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A는 int A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주면 되고요. 그리고 B는 int B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설명을 달자면 문자로 된 A 변수를 정수형 int 자료형으로 변경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 B 변수도 마찬가지죠. 문자로 된 B 변수를 정수형 int 자료형으로 변경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을 안 해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류가 발생해요. 굉장히 당황하실 겁니다. 왜 안 더해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자로 된 자료형에 어떻게 보면 1이라는 문자 그리고 2라는 문자를 더하면은 당연히 오류가 생기겠죠. 저희도 딱 계산할 때 숫자니까 저희는 인간이라서 계산을 하는 거지만 컴퓨터는 그걸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확인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int형으로 변형을 해서 다시 그 변수에 넣어주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F5 눌러서 프로그램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예제는 EX9로 할게요. 네, 지금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1을 한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 입력해 주세요. 나왔는데 2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두 숫자를 합하면 3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서부터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코딩을 했고요. A라는 변수에다가 input 안에 있는 거는 이 글자를 노출을 하면서 어떤 거를 입력을 할지 기다려주는 inpu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입력한 것을 A라는 변수에 넣어주고요. B 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인풋으로 받은 변수값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더한 것을 프린트로 출력을 시키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자로 된 자료형을 int, 인티저, 정수 자료형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해야 될 게 int 가로 열고 이제 변수 명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 변수에 넣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말을 어렵게 설명해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몇 번 돌려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류를 한 번씩 봐가면서 하시면 이래서 이거를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구나. 자료형을 변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여기까지 이제 배우셨으면은 응용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텐데요.
요번 문제는 약간 우려먹기입니다. 왜 우려먹기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풀었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 예전부터 계속 조금씩 쌓여가는 그런 반복되는 문제들의 향연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응용 문제는 구구단. 구구단이고요. 숫자를 입력받아서 해당 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오. 변수명은 num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용 문제는 N각형 그리기 문제입니다. N각형 그리기 문제이고요. 숫자를 입력받아서 해당 N각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드시오. 당연히 거북이 그래픽 모듈을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변수명은 역시나 n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다 딱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해보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주시거나 카톡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 조금만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려우시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예제까지만 다 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것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점점 프로그램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솔직히 출력하는 거 했고, 그리고 반복문,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것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뭔가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물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더 멋진 프로그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핵심적인 기능, 내가 입력을 해서 그것이 출력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출력을 한다든지 약간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답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꼭 한번 풀어보시고, 다 하신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저 이거 했어요. 어렵지 않던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진행해 가면서 점점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니까요. 응용하는 것들을 저는 솔직히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 파이썬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어렵게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려우면 장벽이 높으니까 포기하게 되거든요, 금방.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쉬운 문제들로만 계속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어야 다음에 또 이제 막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쭉 이제 제 강의 따라오시고 그 뒤에 어려운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책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잘 다루실 수 있으실 거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좀 적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의는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누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누르면 괜히 또 이거 귀찮게 햄리슈 영상 계속 뜨고 이거 보고 싶지 않은데 뭐 그래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손가락 좀 해가지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좋은 컨텐츠는 계속 더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 같이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